저희가 준비한 2위. 이거 문영배 임기 연장법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에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이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오늘 정치권의 말들이 많았죠.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문영배 대행의 성향을 문제 삼은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이 지금 탄핵 재판 네. 변호인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런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을 한창 진행하시는 문영배 맞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와. 네. 모르세요? 사장님 오늘 또 진짜 일면 머리 기사 많이 뽑아내십니다. 일면 머리 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김어준 씨도 팔로우를 하고요. 다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현재 그렇게 특정 정치 성향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를 하고 이런 게 다 밝혀져서 그분이 트위터를 내리셨어요. 지금 SNS를. 예.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걸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사장님, 오늘 가슴이 뜁니다. 진짜 어떻게 또 뉴스가 대서특필될지.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곤란하시면 지금 답변 안 많은 하셔도 분들이 됩니다. 시장님 곤란하시면 보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감사합니다.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뉴스탑10 일단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과의 공방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이 부분이에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민주당 복귀양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 같은데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후임자 없으면 6개월 연장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말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법률안도 있어요. 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거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업무를 진행한다도 법안이 발의되었고 6개월 말고도 쭉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발의되었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일 대통령의 명단이 전달됐는데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법안.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을 강제한다는 그런 법안. 지금 헌재만 관련해서 4가지 법안이 지금 물론 이제 그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왜 이럴까요? 아니 지금 헌재가 이렇게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4월 18일 날 두 사람의 퇴임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봐 전전긍긍하듯이 법으로 이걸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임기를 법으로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막아놨는데 이런 식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위인설법은 당연히 의심을 받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위인설법 사람 딱 정해놓고 법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를 더 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저는 좀 과한 해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은 발의 단계인 것이고 이 취지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의 불가피한 법적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국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4월 18일이 되면 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또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론화는 필요해 보이고 이것을 지나치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꼼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편향됐다고 꼭 집은 두 사람을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복귀양 의원이든 김현정 의원이든 그러면 이거 다 탄핵 심판 끝난 다음에 발의하거나 그때 가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이번에 해서 위인설법이라고 오해를 자초하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와 이 법의 통과 시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 이후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최상무 권한대행도 마흔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헌재가 구인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은 국회 권한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했을 때 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않아서 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공백에 대해서도 당연히 채워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금 시기에 발의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문영배 재판관과 연결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두 사람 임기와 관련해서 이 임기 연장법 논란 그 전부터 국민의힘은요. 이거 두 사람 있을 때 빨리 탄핵 심판 끝내려고 헌법재판소 속도 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마라. 헌정사상 최초가 많을수록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본인 임기에 맞춰서 재판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고 여기 전 부위원장님,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문영배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 아니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몇 차례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혹은 뭐 편향 논란, 이재명 대표와 인연 논란 혹은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좀 더 먼저 전사적으로 옹호한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분을 더 6개월간 선출을 한 거죠. 결국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온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합쳐서 뽑는다. 여기에 또 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민주당이 법률을 만들 때 이건 위헌 법률이거든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분명히 6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연임 여부만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연임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임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6년을 정해놓은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회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약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양쪽 다 서로 간에 설득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세 분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6개월간 더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분의 임명을 반대하는 그분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 권한 임명하고 있지 않다면 6개월간은 다른 분이 계속 저 직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보장하거나 헌법에서 그리고 국회 선출 권한을 양당 체제로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 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걸러내자는 것이 임명권을 임명 제도를 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 권한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 분이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이분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 정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B 정당이 보기에 적절치 않아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을 반대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모든 대의기관에서 직업 공무원을 거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보면 위헌적이고 제도적 취지도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